저는 인천대학교에 2012년부터 조인을 해서 물류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 1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조인하던 2012년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옛날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빅데이터라는 게 13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이 막 붐업 되면서 우리가 키워드 분석을 해야 돼라고 했던 시점이 2012년, 13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너무 일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이 막 등장했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챗 GPT가 막 써야 된다 할 때가 작년 말 정도였단 말이죠. 지금은 대부분 다 뭐 제미나이든 뭐 챗 GPT든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속도가 예전과 비해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혹은 내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 됐고요. 그래서 뭐 그때 운이 좋게, 타이밍이 좋게 제가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다가 뭐 여기까지 저도 인공지능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좀 보실 텐데, 혹시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당기는 로봇이고 머리를 빗어주는 로봇인데요. 이게 되게 짧은 트레일 영상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 정도 확인하셨어요? 제가 이제 머리 빗는 로봇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로봇이 있죠. 앞에도 로봇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어디인지 잘 보세요.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 아닌데 엄마가 운전을 안 해요.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 빗는 로봇도 있고 옆에 따라다니는 로봇도 있고, 유일하게 생명체는 강아지랑 딸 이렇게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엄마가 저 트레일 영상에 보면 쇼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차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이걸 터치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쇼핑에 미친 엄마와 반항하는 딸이 로봇을 매개로 이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재밌는데,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를 보면 자꾸 기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 먹을 거 좀 줘봐. 그러니까 주방에 서 있던 로봇이 사과를 깎아줬단 말입니다. 근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실제 우리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하고 상상하는 것을 영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리 가고 싶으니까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일상생활에 그런 걸 넣는 거죠. 결국 꿈꾸는 대로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이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AI라는 키워드가 담긴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AI, 저게 1994년인가 그럴 거고, 윌 스미스 나오는 저게 이제 2004년에 나온 AI인데요. 저게 사람을 해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게 모순을 일으키면서, 원래 로봇은 사람을 보호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를 만들었던 과학자가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에 모순에 빠져서 자기 모순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로봇의 리더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월리라는 얘는 버려진 로봇이 혼자 화성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아가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네아이라고 하는 저 영화인데, 모두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있어요.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이 밑에 기저에 깔린 철학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 그 로봇들이 사람과 인터랙션하고 서로 교감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상상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물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단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어디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 스마트라는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 우리. 그죠? 그럼 그 스마트가 뭘까요? 뭘 스마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스마트 관련된 과목을 만들고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물류 혁신 연구센터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가 뭐야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죠? 스마트가 뭘까요?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뭐 맴도는데 막 가슴속에서 간질간질 하잖아요. 알듯 말듯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의 DP 때 봤어요. 어떤 학생이 스마트한 학생일까? 그러면 좀 단순해지죠. 아, 우리 직원이 굉장히 스마트해라고 하려면 첫 번째 좀 단순해야 돼요. 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아, 척하면 척이죠 하고 탁탁탁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심플이에요. 단순해야 됩니다. 명령어도 단순해야 되고 과정도 단순해야 되고 결과도 아주 직관적으로 나한테 줘야 돼요. 그게 스마트한 거죠. 엄청 긴 명령어를 때려 넣어서 결과 하나 딱 받을 거면 그건 스마트하지 않은 겁니다. 심플하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심플해요. 스마트 뱅킹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내가 공인인증서 깔고 액티브엑스 깔고 막 인증받아가지고 트랜잭션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내, 얼굴 한번 보고 끝. 이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의 S는 심플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도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택배를 보낼 때 송장 입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 주문했어야 하면 내 정보가 싹 연결이 돼서 주문 과정이 단순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럼 M은 뭘까요? 이제 계속 어려워지죠. S 쉬운 단어 나왔고 M은 뭘까요? 이책임님 M은 뭘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써먹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작권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가장 분기점으로 잡는 게 뭐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의 등장이에요. 아니 똑같이 인터넷을 하는데 하나는 PC로 하고 하나는 핸드폰으로 한다. 그게 뭐야? 뭐가 달라지만 하나 더 부여된 게 있습니다. 모빌리티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컴퓨팅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마무시한 차이죠. 이동한다는 얘기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택시를 부르면 내가 어디에 있어라고 전화 안 해도 돼요. 그걸 LBS라 그러잖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훨씬 더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다기능,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당연히 자동화겠죠. 아까 아주 단순한 것들이 이동성을 부여하면 모든 것이 걷어지고 사용자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쓰면 뒤에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동화의 하나 또 다른 단어는 인공지능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요. 멀티펑션이 되고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럼 R은 뭘까요? 혹시 R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네, 로봇입니다. 로보틱스. 자동화가 사람 시스템만 자동화돼서는 절대 자동화가 완성될 수 없죠.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로보틱스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전체 프로세스에 로보틱스가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겠지만 부분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R이 하나 더 있습니다. reliable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는 신뢰할 만한 로보틱스여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맡겼는데 할 때마다 이 결과가 다르게 나와.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자동화 시스템에 맡겼는데 뭐 할 때마다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때마다 조정해 줘야 돼.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reliable 해야 됩니다. 자, 그럼 T는 이제 단순해지겠죠. T는 뭘까요? 혹시 준비된 선물이 있으시면 T 맞추시는 분에게 하나 주시는 것도. 제가 아침에 급하게 오느라. T는 뭘까요? 네, 대부분 테크놀로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틀려주셨습니다. 네, through 데이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작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로봇이 움직이려면 어딘가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그걸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심플하게 만들어지려면, 인공지능이 탑재되려면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통한 신뢰할 만한 로보틱스가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그게 다기능의 모빌리티를 탑주고, 그게 모든 것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면 스마트하다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한테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뒤에 준비한 내용 굉장히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술이 어떤 게 막 뜨고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가트너라고 하는 글로벌 IT 리서치 컴퍼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에는 가트너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트너가 이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트너가 7월, 옛날에 7월에 나왔는데 지금 한 9월쯤 나오는 것 같아요. 가트너가 이 그래프를 하나 9월달에 떡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미디어들이 이걸 막 받아쓰기 시작해요. 야, 내년에는 이 기술이 뜰 거래 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하이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2025년 9월에 나온 차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장 리서치 기관에서 생각하는 핫한 기술은 여기 AI 에이전트, 리스폰시블 AI, AI 트리즘, 컴포짓 AI 이런 단어들인데, 이쪽 끝에 와 보시면 날리지 그래프, 클라우드 AI, 뭐 엣지 AI, 젠 AI 이런 게 와 있습니다. 젠 AI는 우리가 그냥 흔히 쓰고 있는 챗 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리서치 기관에서는 처음 발견한 기술들이고, 그게 급격하게 관심을 가졌다가 뭔가 기술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세간에서 이제 관심을 좀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술이 막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양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마다 등장해서 관심을 받다가 양산의 단계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5년 이내, 2년 이내, 10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마킹해 놓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가트너라는 기관이 뭔가 성견지명에 있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IT 전문가들에게 서베이를 돌립니다. 1년간. 서베이를 정리를 한 건데, 올해 9월부터 관심 있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술들은 오토노머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율화되는, 자동과 자율은 좀 다른 건데 자율 비즈니스로 갈 거고, 하이퍼 머시니티는 뭐냐면 모든 것이 기계가 연결되어서 기계들끼리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어그멘티드 휴머니티는 포켓몬고 해보셨나요?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애들. 이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이버 공간하고 가상 공간하고 이제 현실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것들이 어그멘티드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한테도 그게 올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기술과 사회적인 파세 현상이 일어날 거다. 굉장히 세분화돼서 기술과 사회가 결합되고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패턴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9월쯤 나오면 9월 말쯤에 번역본이 쫙 나옵니다. 이제 번역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요게 하이퍼사이클이 그냥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앞으로 뜰 기술들도 발표를 하지만 젠 AI, AI에 관련된 기술들도 따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엣지 AI, 뭐 로보틱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차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젠 AI 관련된 기술들도 따로 발표를 합니다.